안녕하세요. 저는 의료 현장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직간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몽골 청년이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 정말 놀라운 감동 실화입니다. 경청하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고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되실 겁니다. 몽골에서 온 26살 청년이 한국에서 다시 새 생명을 찾은 기적의 눈물 고백입니다. 간경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몽골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죠. 그런데 이 청년이 마지막 희망으로 찾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의료진은 이 절망적인 상황의 외국인 환자를 어떻게 도왔을까요? 그리고 이 청년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의료기술의 우수성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휴머니즘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분명 가슴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음을 앞둔 몽골 청년 마지막 희망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사는 김바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몽골에서 간 질환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전통적인 식문화와 현대적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오랜 세월 붉은 음식, 하얀 음식이라 부르는 고기와 유제품 위주의 식단으로 살아왔습니다. 끝없는 초원에서 유목하며 살던 조상들에게는 필요한 영양 공급원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생활 패턴의 변화와 함께 건강상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었어요. 26살이던 저도 그런 위험 요인들과 더불어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변해가는 제 얼굴을 보며 절망했어요. 몽골의 한 병원에서는 현지에서 가능한 치료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목축업으로 평생 모은 재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의료진이 제안한 것이 해외 치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의 치료 가능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 같은 상황의 환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요? 그때까지 한국은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알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몽골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한국 의료 시스템의 발전상은 놀라웠습니다. 간이식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병원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 높은 비용, 혼자 낯선 땅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어려움들이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봐야지. 아버지가 결심을 내리셨을 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부모님께 또다시 부담을 드리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살고 싶었어요. 아직 젊었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그때 몰랐어요. 가족의 간절한 마음, 모든 걸 걸고 한국으로. 출발 전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한국으로 떠나는 거였습니다. 성공하면 새로운 기회를,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기 싫었지만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둬야 했어요. 아버지는 그날까지도 이곳저곳 연락하시며 치료비를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집과 가축을 처분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해서 마련한 소중한 돈이었어요. 어머니는 내내 기도만 하고 계셨고요. 김바트야, 한국 가서 꼭 건강해져서 돌아와라.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입니다. 그 아이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울란바토르의 거리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한동안 보지 못할 고향의 풍경이었어요. 광활한 초원과 푸른 하늘, 그리고 전통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 이 모든 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눈물을 참으려 하셨지만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든든한 모습을 보이려 하셨지만 제 어깨를 두드리시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혼자 견딜 수 있을까? 여러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몽골 땅을 바라봤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제 뿌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땅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체계적인 곳인지, 그곳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분들인지 말이에요. 제가 곧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로만 알고 있던 나라였지만 왠지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첫 번째 놀라움, 한국인의 따뜻함.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압도적이었습니다. 몽골의 공항과는 규모와 시설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체계적인 운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한 의료 코디네이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 환자를 위해 통역 서비스까지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해진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낯선 나라에 온 환자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다니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구나 싶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잘 정비된 도로에는 차들이 질서 있게 달리고 있었어요. 몽골의 울란바토르와는 다른 모습의 대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라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첫날 밤을 보낼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몽골에서는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과연 제가 이곳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한국의 수많은 의료기관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일이지만 이곳은 제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해 줄 곳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서자마자 또 한 번 인상 깊었어요. 몽골의 의료시설과는 규모와 시설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 높이 솟아 있었고 유리창마다 햇빛이 반사되며 희망적인 느낌을 주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안내 데스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라면 정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접수를 하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의료진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몽골에서는 어려웠던 치료가 정말 가능할까요? 사장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희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저희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첫 번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정중하게 인사하더니 제 상태를 마치 가족을 돌보듯 세심하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몽골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차근차근 기록했습니다. 환자분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해진 간호사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정말로 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의료진의 마음가짐이구나 싶었어요. 검사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걸린 각종 의료 장비들이 모두 현대적이었어요. 몽골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첨단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장비들로 검사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검사는 혈액 검사였습니다. 간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채열하는 간호사의 손길이 매우 세심했습니다.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몽골에서의 경험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어서 복부 CT와 MRI 촬영을 했습니다.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긴장됐지만 방사선사가 계속 상태를 확인해줬어요. 한국어라서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에서 안심시키려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담당 교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간담체외과에 경험 많은 의료진이셨는데 첫인상부터 신뢰감이 들었어요. 오랜 임상 경험이 느껴지는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상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간이식을 통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몽골에서는 어려웠던 치료가 여기서는 가능하다니요. 교수님은 제가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의료진으로서의 사명감과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분들이라면 정말 저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한국에서 받을 새로운 기회입니다. 간이식을 위해서는 적합한 기증자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검사를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각각 상세한 검사를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가장 적합한 기증자로 확인되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간 일부를 제게 기증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였어요.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까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게 죄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돕고자 하는 가족의 사랑을 깊이 느꼈거든요. 수술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2주 후였어요. 그동안 더 정밀한 사전 검사들을 받아야 했고 수술 전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저희 가족을 위해 편의시설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담 지원팀도 운영하고 있었고요. 수술 전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거였어요. 성공하면 건강한 몸으로 몽골에 돌아갈 수 있지만 여러 변수들도 있을 수 있었죠. 새벽 5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벌써 일어나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수술을 받으실 예정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괜찮다, 김바트야. 우리 모두 잘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만큼이나 긴장하고 계신다는 걸 말이에요. 오전 8시 간호사가 병실로 오셨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각종 장신구를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얀 수술복을 입으니 정말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이동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움직이는데 형광등들이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통로 같은 느낌이었죠. 성공적인 수술, 한국 의료진이 만들어낸 희망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꼭 건강해져서 나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더 걱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좋은 결과로 만날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기회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수술실 안은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수술팀이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집도의를 비롯해서 마취과 간호팀까지 모든 분들이 집중된 모습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를 동시에 수술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었거든요. 마취과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과정을 설명해 주시더니 마취를 시작하셨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들린 건 의료 장비의 규칙적인 신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깨어났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어요. 정확히는 완전히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상태에서 주변을 조금씩 인식할 수 있었죠. 온몸에 연결된 여러 장비들과 기계 소리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수술이 약 1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간 이식은 정말 복잡하고 정밀한 과정이었어요. 혈관과 담관을 정교하게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난도 수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완벽하게 수술을 진행해 주셨어요. 저와 아버지 두 사람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정말 숙련되고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건 수술 다음 날 오후였어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간호사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길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더군요.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새로운 간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성공했구나, 정말 새로운 기회를 얻었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몽골에서 어려웠던 상황이 한국에서 해결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7장 우리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 중환자실에서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것은 수술 후 사흘째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본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 옆에서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 상태를 확인하고 계셨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통역사를 통해 전해진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외국인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한국 의료진들의 진정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소개해 주신 그 간호사는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돌봐주셨어요. 의식이 없을 때도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심하게 케어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치 가족을 돌보듯이 말이에요. 일반 병실로 옮겨간 후에도 놀라운 배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몽골 음식이 그리워한다고 하니까 영양사가 비슷한 맛의 음식을 준비해 주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러자 병원 직원분이 매 끼니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순간은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족들이 몽골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도 안정적이었고 제 상태도 순조로워서 홀로 남아서 치료받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혼자 남겨진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린 김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요. 당신을 잘 돌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정으로 저를 보살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다니요. 외국인 환자 지원 담당자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셨어요. 한국어 학습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있어요. 모두 새로운 기회를 찾으러 온 분들이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이미 많은 국가의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가족이 없으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의료진들이 시간을 내서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병실에 들러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술 후 약 2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매일 달라지는 제 몸의 변화가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변색되었던 피부가 점점 자연스러운 색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 달여 전 심각한 상태로 이 도시에 왔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떠나는 거였습니다. 담당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신 분들이었어요. 작별 인사를 하려니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이분들과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김 선생님이 다가와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분의 눈에도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몽골에서도 꼭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요. 담당 교수님도 마지막 당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셨어요. 바쁜 일정 중에도 환자를 배웅해 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사세요. 한국에서 받은 치료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서울의 거리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이곳은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기회를 얻은 곳이니까요. 몽골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때로는 지난 일들이 꿈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심각한 상황에 있던 제가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몽골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모두 놀라워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돌봐주는 나라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는 저와 같은 어려운 상황의 환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환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결과를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간이식 수술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의 기회, 희망,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를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거죠.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이 소중한 기회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